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중국어 문법 공부 챕터 14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에서 방위 표현 그리고 문장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보어 이런 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중국어 문법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어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보어는 두 챕터로 나눠서 이제 진행될 텐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길을 묻거나 사물 또는 사람의 위치를 설명할 때 방위 표현을 사용하고 들어오다, 나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이런 방향 보어는 그 어떤 동작의 방향성 그리고 그 이동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전달해 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중국어에서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 자주 사용되는 방위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이 방위사라고 하는 것들은 굳이 문법적으로 뭔가 공부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들을 방위사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것만 알면 되죠. 이 방위사의 문법 구조는 방위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국어에서 기본 위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본 방위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위라는 뜻을 가진 샹입니다. 한마디로 윗상이라고 부르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문장에서 보면요. 桌子上有一本书 桌子 책상 上 위에 有 있다 一本书 한 권의 책 이렇게 씁니다. 책상 위에 뭐 한 권의 책이 있다 이런 문장이죠. 위가 있었으니까 아래도 있겠죠? 바로 샤입니다. 한자로 아래 하죠. 그냥 문장에서 봅시다. 이즈샤요 이거초 이즈 의자 샤 아래에 요 있다 이거초 한 개의 공 의자 밑에 공 한 개가 있다 뭐 이런 문장이죠. 위 아래가 있으면 앞도 있겠죠? 바로 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앞전이라는 한자죠. 자, 문장을 봅시다. 学校前有 의자 인항 学校 학교 前 앞에 요 있다 의자 한 채의 인항 은행 여기서 자는 건물을 세는 양사예요. 한국어로 하면 한 채, 두 채 뭐 요런 식으로 쓴 양사입니다. 문장은 학교 앞에 은행이 하나 있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앞의 다음은 뒤죠. 호입니다. 한자로 뒤후죠. 문장에서 보면 타잔짜이워호 타 그는 짠 서다 짜이워호 나의 뒤에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짠은 우리가 전철역 같은 데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이 서다라는 뜻의 한자예요. 전철이 서는 곳이라서 전철역 같은 단어에 쓰이는 거죠. 이 문장은 그는 내 뒤에 서 있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본 게 어떤 거였죠? 위, 아래, 앞, 뒤 바로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였죠. 이런 게 방위사예요. 좀 더 볼까요? 안을 말하는 리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조금 공감이 잘 안 되는 단어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안을 말할 때 내라는 한자를 주로 썼잖아요. 내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리라는 글자를 동네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잖아요. 무슨 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이 리를 아주 통상적인 안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문장 하나 봅시다. 방젠리 헝간징 방젠 방 리 안이 헌
매우 깐징 깨끗하다. 안이 있으면 밖이 있겠죠? 바로 Y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늘 쓰는 단어니까 설명이 뭐 필요 없고요. 왜라는 글자죠. 내 왜. 한국 사람들은 왜라는 글자와 내라는 글자를 커플로 묶어서 내 왜 이런 식으로 쓰죠. 하지만 중국은 왜와 리를 묶어서 안과 밖을 표현하더라고요. 일단 문장 하나 봅시다.门外有人在等你. 门外 문 밖에 有人 있다 사람이 在等 기다리고 있는 니 너를. 이 문장에서 한국어로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좀 헷갈리죠. 하지만 요하고 짜이는 용도가 달라요. 여기서 용도를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요런 모양이 됩니다. 하나는 존재한다, 뭐 요런 느낌이고요. 하나는 있을류, 있다, 거기 실제로 뭔가가 있다, 요런 느낌의 뉘앙스니까 뉘앙스는 살짝 다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자꾸 이제 같은 단어로 번역돼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좀 풀어서 정확한 느낌으로 번역을 한다면 너를 기다리면서 그 위치에 머무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요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는 이런 그 전체 문장의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느껴야지, 한국어로 굳이 그거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뭔가 매치가 될 만한 단어를 끼워 넣어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항상 이렇게 이상하고 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맞아요. 쪼입니다. 이 쪼도 사실 그 병원 표기로 보면 삼성이에요. 그러면 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맨날 쓰는 왼좌라는 글자죠. 왼쪽 오른쪽이 좌우 아닙니까? 자, 문장을 봅시다. 学校的周边是一家超市. 学校的 학교의 周边 왼쪽 별에는 是 이다 있다, 이자 한 채의 超市 슈퍼마켓. 그러니까 학교 왼쪽에는 슈퍼마켓이 있다, 뭐 이런 문장이죠. 어떤 장소를 말할 때는 대부분 비엔이 함께 붙어요. 한국어에서도 좌변, 우변 또는 주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차오시, 즉 슈퍼마켓이 건물이니까 이자라는 한 채라는 양사가 붙은 겁니다. 중국어는 이렇게 한국어보다 좀 더 정밀하게 단어들을 꼼꼼하게 배치합니다. 좌가 있으면 우가 있겠죠. 바로 요라고 읽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요하고는 같은 발음 같지만 성조가 다릅니다. 있다라는 요는 삼성이고 오른쪽이란 이거는 요, 이건 사성입니다. 자, 문장을 하나 봅시다. 车站的右边有一家咖啡店. 车站的 정류장의 右边 우변에는 즉 오른쪽에는 요 있다, 이자 한 채의 카페텐 커피숍. 정류장 오른쪽에는 커피숍이 하나 있다, 뭐 이런 문장이겠죠. 요와 요를 발음할 때 성조에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방향사가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위치를 표현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어에서 위치 표현을 문법 구조로 한번 보면요, 주어 플러스 위치명, 그 명사죠, 플러스 방위사 플러스 동사 또는 설명, 이런 구조입니다. 즉 명사의 뒤에 방위사가 붙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위에서 문장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미 충분히 익숙해졌겠지만 그래도 예문을 조금만 더 봅시다. 도서관리 요 헌도쇼, 도서관리 도서관 안에 요 있다, 헌 꽤, 도쇼 많은 책이, 도서관 안에 많은 책이 있다, 뭐 이런 문장이죠. 이런 문장은 어순상으로도 한국어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봅시다. 桌子下有一只猫. 桌子下 책상 아래
요 있다 is 한 마리의 마오 고양이가 책상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뭐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의, 에, 가 뭐 이런 조사들은 한국 사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임의로 붙이는 겁니다. 원래 중국어는 특정한 몇 가지 경우들 말고는 뭐 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리나 Y 같은 방위사는 안, 박, 뭐 이런 특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형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동작의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동사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해주는 방향보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보호의 문장 구조를 한번 봅시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방향보호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 보호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방향보호 역시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그 어떤 의미적인 이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요. 보어는 동사의 앞이 아니라 동사의 뒤에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영상 중에 중국어 어순을 문법을 몰라도 알 수 있다고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보어는 동사의 뒤에 붙는 거니까 당연히 동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동사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보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방향 보호들은 들어오다, 나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이런 것들처럼 동작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본 방향 보호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들어오다 라는 뜻을 가진 찐라입니다. 찐라에서 찐은 한자로 나아갈 진이라고 하는 글자로 우리도 많이 쓰는 글자죠. 뭐 진행한다, 뭐 진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한자로 풀어보면 나아갈 진에 올래 찐라이 즉 나아가서 오다 뭐 이런 단어가 되는데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뭔가 어색하죠. 가다와 오다가 중복이 되니까요. 이 단어는 굳이 한국어로 풀어보자면 오는 곳으로 나아간다, 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 개념으로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간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쪽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게 되는데요. 중국식 개념으로는 이거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들어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일단 그 쓰임새를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타 총문코 찐라이러. 타 그는 총 무뭇에서부터 먼코 문 입구 찐라이 러 들어왔다. 그는 문 입구에서부터 들어왔다. 뭐 이런 문장이죠. 마지막에 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가 아니라 들어왔다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추취를 한번 봅시다. 한자로 날출에 갈거 즉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추하고 간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가 잘 아는 취가 붙어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볼까요? 마파오 추칠러. 마오 고양이가 파오 뛰어서 그러니까 달려서 추칠러 나갔다 이런 겁니다. 고양이가 나갔다 이런 문장이죠. 한국어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한 뭐 뛰다 달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파울을 중국어의 습관적인 특징 때문에 굳이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고양이가 뛰어서 나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 개념에는 그냥 고양이가 나갔다 이러면 되지 굳이 뭐 고양이가 뛰어 나갔는지 달려 나갔는지 뭐 걸어 나갔는지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런 거를 그림으로 분명하게 구성해 줍니다. 여기서 중국어에 관한 하나의 제가 공부해 본 팁이라고 한다면요. 중국어는요. 한국어처럼
언어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뭔가를 쌓아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뼈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붕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뭐 거기에 색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한자라는 글자 자체가 그림에서부터 출발한 글자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그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게 서로 사맞디 아니하여 세종대왕께서 소리 글자인 우리 한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어는 소리 중심이고 중국어는 그림 중심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올라오다 라는 뜻을 가진 샹라이입니다. 한자로 윗상에 올래, 그러니까 위로 오다, 결국 올라오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문을 봅시다. 다 종 루샹샹라이러. 다 그는 총으로부터 루샤 층의 아래, 즉 아래층에서 샹라이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는 아래층에서 올라왔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문장에서 다른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하나 로샤라는 단어인데요. 로는 한자로는 다락누라고 하는 글자예요. 루라고도 읽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던 글자입니다. 누각, 경회루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락이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을 말할 때 쓰던 한자예요. 옛날에야 뭐 막 아파트 같은 이런 건축은 불가하니까 다락 정도만 있어도 층이 다른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층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 층이란 글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다락을 의미하던 이 글자가 건물의 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층이라는 거는 그냥 1층, 2층 이런 높이를 말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봐도 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아놓은 것도 겹겹이 쌓아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고요. 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부의 느낌까지 포함하는 뭐 예를 들어 거실 공간인 이곳에서 2층 다락 공간, 2층 공간, 3층 공간 이렇게 윗 공간, 아래 공간, 지하 공간 뭐 거실 공간인 뭐 1층에서 뭐 지하 공간, 윗 공간 요런 어떤 느낌, 뉘앙스 살짝 그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단순한 층의 개념하고 요 어떤 그 한 공간과 공간의 그 위아래의 그런 개념 약간 그런 게 약간 루라고 하는 요 단어에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자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에서 느끼는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그 누에 아래 하가 붙었으니까 아래층이 되겠죠.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이런 걸 높낮이를 표시할 때 1층, 2층, 3층, 지하층 뭐 이런 식으로 층이라는 단어를 글자를 써버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한자로 그 뉘앙스의 차이까지 구분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나라 글자잖아요, 한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뉘앙스 차이까지도 그 단어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할 때는 루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라오다를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다를 봐야 되겠죠. 바로 샹취입니다. 위로 가다. 그런 거니까 당연히 올라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을 봅시다. 니콰이 샹취바. 니콰이 너 빨리 샹취 올라가라. 봐. 뭐 하자. 뭐 해라. 요런 의미죠. 약간 권유의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문맥을 봤을 때 올라가자라는 느낌보다는 올라가도록 해라, 올라가거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한 명령조는 아니고 약간 권유,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이죠. 다음으로 내려오다도 봐야 되겠죠. 바로 샬라이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죠. 바로 예문을 봅시다.
他从楼上下来了. 타 그는 총 뭐뭐에서부터 로샹 위층 샤라이러 내려왔다. 그는 위층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거죠.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바로 내려가다입니다. 당연히 샤치겠죠. 예문을 봅시다. 타조 샤칠러. 타 그는 걸어서 샤칠러 내려갔다. 문장이 뭐 다 이해가 되는데 굳이 걸어서라고 하는 쪼가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한국어라면 내려가는데 뭐 특별히 뭐 뛰어내려거나 날아서 내려가거나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당연히 걸어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걸어서 내려간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내려간다고 하면 되죠. 그게 한국식 사고방식이에요. 중국어는 그림이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 그림에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요. 걸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중국식 사고방식이에요. 자, 방향보호에는 기본 방향보호 이외에도 동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확장 방향보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조합을 해서 더 구체적인 의미로 확장하는 형태입니다. 복합 방향보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복합 방향보호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쪼진치, 걷다 하고 들어가다가 합쳐져서 걸어 들어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타 쪼진치러. 타 그는 쪼진치러 걸어서 들어갔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죠. 또 파오출라이가 있습니다. 뛰다인 파오하고 나오다인 출라이가 묶여서 뛰어나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샤오고 총 울리 파오출라이러. 샤오고 강아지가 총 무엇으로부터 울리 방 안에서 파오출라이러 뛰어나왔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살펴볼 만한 단어는 올리인데요. 방 안에서 라고 하려면 팡전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올리라는 걸 썼을까요? 저 우는 한자로 집옥자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집 안이라는 뜻이죠. 즉 방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으면 팡지엔인데요. 이거는 방에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집의 안, 그러니까 실내라는 의미입니다. 실내, 실외, 실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라는 의미입니다. 강아지가 반드시 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집 안, 즉 뭐 실내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이 단어를 분석하고 있느냐? 중국어는 한자 기반의 언어라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자를 분석해서 이 단어가 왜 그런 뜻을 가진 단어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거를 연구해 보다 보면요, 단어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것보다 한번 외우고 나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자 기반이 중국어라서 가능한 거예요. 영어 단어 같은 거야 우리가 뭐 어원을 살펴봤자 우리가 영어보다도 더 모르는 무슨 라틴어 기반이거나 뭐 무슨 뭐 고대 독일어 기반이거나 뭐 이런 식이라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하잖아요. 한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아무튼 뛰다와 나오다가 합쳐져서 뛰어나오다 라고 하는 복합 방향 보호가 만들어지는 원리, 요거 이해되시죠? 예문을 조금만 더 볼까요? 태오샹취, 뛰다, 도약하다 라는 의미의 태오와 올라가다인 샹취가 붙어서 뛰어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태오라는 단어가 궁금하시죠? 뛰다는 파워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한국어로는 둘 다 같이 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요, 파워와 태오는 어민이 다릅니다. 파워는 달리다라는 뉘앙스고요, 태오는 도약하다, 뛰어오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림이 전혀 다르죠. 한자로 뛸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워는 런이고 태오는 점프입니다. 또 단어 분석이 있었네요. 덕분에 새로운 단어가 잘 외워지시죠? 아무튼 뛰다 하고 올라가다가 붙어서 뛰어 올라가다 라고 하는 복합 방향보호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예문 하나 만들어 봅시다. 타跳上去了. 타 그는 跳上去了. 뛰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복합을 한번 볼까요? 坐下来입니다. 坐 걷다 하고 下来
내려오다가 합쳐져서 걸어서 내려오다가 됩니다. 예문도 만들어 보죠. 他慢慢走下来了. 他 그녀는 慢慢 천천히 走下来了. 걸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복합 방향 보어는 오늘 우리가 알아본 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만들어지고 무한하게 확장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방위 표현을 하는 방위사들 그리고 방향 보어 요거를 통한 위치와 이동을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사들하고 동작의 방향을 설명하는 방향 보어들은 일상생활 대화에서 정말로 자주 쓰이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어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보어라는 품사의 개념을 잡아갈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